안녕하십니까. 8차 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체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5월 3일자 기사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일본인이 술에 약한 것은 알코올 분해 요소를 만드는 능력을 떨어뜨린 진화 결과로 밝혀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본인들은 술의 에탄올 성분과 음주 후에 체내에 쌓이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생성되지 못해 술에 약한 체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대략 1, 2만 년 전 일본인의 조상이 알코올 분해 요소 생성 기능을 억제하는 쪽으로 진화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를 연구한 학계의 주장은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면 체내의 기생충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 일본인은 벼농사를 시작했을 때 논에 서식하던 기생충에 크게 시달렸기 때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저하되는 쪽으로 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이 방면으로 특별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잣대로 검증하고 비판하고 토론할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체질의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혹시 헛다리를 짚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팔체질을 적용한다면 일본인이 술에 약한 것은 다른 관점에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의 주된 체질은 금체질 태양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이 토체질 소양인으로 짐작됩니다. 일본인들의 민족성과 음식 문화를 고려할 때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태양인은 없다고 하던데 라는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2020년대 팔체질의학 기준으로 볼 때에 구석기 시대 이야기에 불과하니까요. 이제는 사상학적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약을 지어 드시면 이 사상학적 관점에서 건강이 오히려 더 나빠질 위험이 큽니다. 참고로 금체질 태양인은 간 기능이 가장 약합니다. 그럼 당연히 해독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살이 찐 사람들보다는 마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언제나 물불 안 가리는 성격보다는 독하고 날카로우면서도 대체로 섬세하고 소심한 쪽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체질은 금체질 중에서도 금음체질 한태양인입니다. 이 체질은 소화기능도 약합니다. 해독도 안 되고 술을 비위로 잘 받아내지도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술에 약할 수밖에.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투주불사행이 많지 않습니다. 늘 남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술을 마십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술을 소량으로 조금씩 마시면 인체도 그에 맞게 길들여집니다. 그럼 조금만 과함해도 술에 적응하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주량을 결정하는 주된 기준을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간의 해독력입니다. 둘째, 비의 소화 능력입니다. 이는 체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알코올 분해 효소입니다. 이것은 체질과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개인차가 있습니다. 간과 비위가 약해도 알코올 분해 효소가 잘 나오면 술에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벼 기생충으로 인한 알코올 분해 효소 저분비로 몰아가는 것은 억지 끼워 맞추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식이면 벼를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넷째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술을 자주 마시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일본처럼 간과 비위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인들보다 술을 훨씬 더 잘 먹는 것은 과거부터 일상적으로 음주 가물을 즐긴 전력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번 마셨다 하면 2차, 3차까지 술 고래가 되도록 끝장을 보는 문화 역시 일조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일본인이 술에 약한 것은 간과 비위가 약한 체질에 우리와 다른 술 문화의 영향 때문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체질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으니 당연히 이러한 접근법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의문들이 체질학만 정확히 이해해도 술술 풀어질 텐데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체질학을 단순히 전통의학의 범주로만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철학이고 심리학이고 문화인류학이고 사회학이고 정치학이고 등등입니다. 그래서 더 놀랍고 흥미진진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이치가 체질학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체질학은 음양에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체질학이 재밌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간간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